오늘은 도입 영상 없이 사회문화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벌써 사회문화 B 세 번째 수업이죠. 오늘은 수업 중에 이따가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단어는 대단원 3단원 문화단원에서 문화의 이해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수업을 하면 문화의 이해가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저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오늘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3가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 태도는 별 5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말 어렵지 않고 쉬운데 그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문화 통틀어서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을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고요. 이 3가지가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교과서는 100쪽을 펴주시고요. 이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100쪽, 위쪽 여백에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1, 2번 2개를 묶어서 문화 절대주의라고 써야 하고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지금 절대라는 말과 3번의 문화 상대라는 말이죠. 절대와 상대는 상반되는 개념인데 문화 절대주의라는 뜻은 절대적인 명확하고 정해진 기준을 잡고서 문화를 훌륭한 것, 문화를 훌륭하지 못한 낙후되고 미개하고 열악한 것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나누면 우리가 문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 옆에는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추가로 필기를 해주시고요. 문화 상대주의 옆에는 반대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주의라는 것은 우열,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 이렇게 문화를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라는 것은 각 지역의 역사와 그 다음에 지리와 수많은 상황들, 그런 맥락들이 합쳐져서 오랜 시간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수한 것, 그 다음 열등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각각의 문화는 그 고유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문화가 만들어진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는 CF,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써 있는데 이 CF가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배워야 할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기를 하고서 이제 교과서 100쪽 이북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00쪽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이해 태도, 지금 100쪽에는 자문화 중심주의, 101쪽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정의와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3가지를 알아야 해요. 정의는 이 태도의, 문화이해 태도의 의미를 얘기하죠. 순기능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기능은 단점 혹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정의부터 한번 줄을 쳐봅시다.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한다.
이 두 개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라는 두 개의 태도는 문화 절대주의에 속한다고 했죠. 문화 절대주의란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를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고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어떤 것이 우수하다고 보느냐 했을 때 내 문화, 자기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는 수준이 낮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 순기능을 한번 줄을 쳐볼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사회나 집단에 관한 구성원의 자부심을 고양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순기능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우스로 써야 해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은 펜으로 잘 필기해 주세요. 자, 순기능.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건 우리의 문화를 좋다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정말 우수해. 우리의 문화는 정말 좋아. 집단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의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우리 반이 하나의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반 분위기가 야, 우리 반이 최고야. 우리 반이 진짜 분위기도 좋고 우리 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수업 시간 분위기도 좋고 체육 시간 분위기도 좋고 우리 반은 진짜 최고야. 이럴 때 반 분위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반은 정말 잘하는데 다른 반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반은 왜 이럴까? 우리 반은 최악이야. 우리 반은 정말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때 반 분위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반의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께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들 구성원 사회 안에서는 자부심이 고양되고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결속력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는 사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포인트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 문화를 우수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좋지만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쟤네 왜 저래?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네?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막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쟤네랑 놀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문화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기 문화만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문화는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른 문화와의 교류하지 않습니다. 교류를 거부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역기능이 자문화 중심주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는 너무 굵게 됐네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이해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본문 위에 사례가 나오는데 우린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와 집단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린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먹지 않고요. 우리는 어른이 아이를 야단칠 때 아이가 아랫사람이 보통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공손한 자세로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아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는 게 예의라고 한대요. 고개를 숙이면 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무시하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눈을 서로 쳐다보면서 잘 듣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왜 눈을 아래로 뜨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는 이렇게 내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가 생긴 그 사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왜 돼지를 먹지 않을까? 그 나름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왜 서양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혼낼 때 눈을 쳐다보고 있을까? 이걸 우리의 기준에서 예의 없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중시해서 그런 식으로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우리 정의와 순기능, 역기능 책을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백쪽의 날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역기능 줄을 쳤었는데 역기능 줄을 친 부분을 보면은 국수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생소한 용어인데 날개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로서 타 민족이나 타 국가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수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밀어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거는 수용한다, 포용한다 라는 것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밀어내고 막 외면하고 그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배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국수주의라는 사상에 빠질 우려가 있는 문화 이해 태도고요. 교과서에 추가로 필기할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했으니 지금 이 칠판 자료를 보고 이 두 가지 교과서에 필기를 해주세요. 자, 문화 제국주의라는 것은 국수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선지나 아니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라는 단어랑도 종종 함께 출제가 됩니다. 문화 제국주의는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에 강요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문화가 우월해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 우리 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려고 하고 심으려고 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 제국주의로 갈 우려도 있는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로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 중국인들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 그걸 중화 사상이라고 하고요. 대원군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반의 인물이죠. 그래서 고종이라는 왕의 황제의 아버지였는데 이 대원군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서양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교류를 하려고 하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다 걸어 잠그고 저 이상한 무리들이랑 우리 교류하지 말자. 우수한 조선의 문화를 지키고 저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자라고 한 게 쇄국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문을 굳게 잠그고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거부한 것 이런 것을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른 문제에 종종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01쪽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정의부터 줄을 쳐볼게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고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완전히 반대예요. 그쵸? 이거 역시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예요. 서열을 매기는데 이번엔 어떤 것을 우수한 것으로 보냐면 다른 문화예요. 다른 사회의 문화는 좋고 멋있고 우수하다 생각하고요. 우리의 문화를 비하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화 사대주의의 그러면 장점이 무엇일까 했을 때 다른 문화가 굉장히 좋고 우수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와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문화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우리 일단 여기 순기능, 여기에도 순기능이라고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이번에는 순이라고만 쓸게요. 순기능. 자, 그렇지만 문화 사대주의도 역시 다른 나라 문화를 우수하게 생각해서 그 나라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서 발전의 계기로 삼는 데는 좋은 태도이지만 단점이 더 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기능은 다른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다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배워오는 것은 잘하지만 이 문화의 태도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게 역기능이 되겠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조선 전기의 조선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 거의 지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덩어리, 땅덩어리가 바로 중국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한반도 그림이 보이죠? 우리나라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있는 이런 땅들이 아프리카와 유럽에 나타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너무나도 굉장히 크게 지도의 한가운데 그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도 사실 유럽이랑 아프리카를 합친 것만큼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국은 정말 위대하고 발전된 국가여서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그들을 따라하고 배우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굉장히 발전된 국가야 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문화 사대주의 태도가 바로 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은 항상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나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하려고 했었죠. 배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사실 위인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충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신하들은 어떻게 감히 한국에서 조선에서 우리의 글자를 만든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중국이 최고로 발전된 곳이고 중국에 멋있는 문자 한자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한자 쓰고 한문 써야지 우리의 글자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대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중국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교과서 101쪽에 있는 천화도도 사실 같은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그 동그라미의 가장 중심에 중국을 그려놓고요. 그 주변에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옛날 고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서 101쪽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보면 중요한 부분을 줄 쳐볼게요. 자료 1은 유럽 사람들이 동양을 어떻게 생각했었느냐에 대한 글인데요. 여기 보면 동양인은 비합리적이고 저열하고 유치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유럽인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하고 정상적이다 라고 인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항상 유럽은 강자, 동양은 약자의 관계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 1 비판하고자 하는 과거 유럽인의 문화 이해 태도는 뭐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발전됐고 성숙한 문화이지만 동양인은 비합리적이고 저열하고 유치하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죠. 유럽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비판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리고 자료 2번에 보면요. 옛날 연나라라는 곳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대요. 연나라가 작은 나라였는데요. 그 젊은이는 작은 나라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큰 나라인 조나라를 동경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딱 이미 느낌이 오죠. 본인의 나라에 본인의 처지는 한탄하면서 큰 나라, 다른 나라를 굉장히 멋있고 좋다고 생각하면서 동경했대요. 그래서 밑에 내용은 뭐냐면 그 큰 나라에 한번 갔는데 거기 사람들 걸음걸이가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 도시 사람들의 걸음걸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걸음걸이는 막 부끄럽고 그 사람들처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 했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지금 막 한창 배우는 중이었는데 돈이 떨어져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그만 옛날 걸음걸이도 있고 이것도 다 못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다 배우지 못해서 걷는 법을 잊고 기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장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다른 것만 동경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다가 본인 고유의 정체성까지 잃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글이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 2에 나타난 젊은이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자, 교과서 102쪽을 펴고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독수리가 보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땅이 어때 보여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게 보이지 않죠? 자, 이곳이 바로 티벳이라는 지역인데요. 티벳에는 조장이라는 특이한 장례 풍습이 있다고 해요. 조장이라는 거는 이 조자가 새의 조자죠.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들판에 던져놓고 새들이 쪼아서 먹게 하는 게 이들의 특유의 장례 풍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시체를 들판에 던져서 새들이 먹게 한다고 이게 정말 이상할 수도 있지만 티벳의 자연 환경을 알아보면 이해가 된다고 해요. 티벳은 좀 춥고 나무 같은 게 잘 자라지 않는 환경이고 땅이 딱딱하고 아주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묻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건조해서 시체가 썩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을 하려고 하면 부를 때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 말고는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티벳 특유의 자연 환경 때문에 조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벳의 이 자연 환경을 알고 나면 왜 이런 장례 풍습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으로만 보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자, 102쪽은 문화 이해 태도 중에서 문화 상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 우리 같이 책을 보면서 또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의 우리 정의부터 줄을 쳐야겠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대론적 관점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줄을 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굵은 글씨 있는 부분에 줄을 치겠습니다. 특정한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 및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발생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이해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문화 이해 태도는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므로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고, 이런 문화 이해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다양한 문화가 계속 공존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옛날에 중국에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전족이라는 게 여자들이 발이 작아야 예쁘다고 해서 발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묶어 놓았던 그런 풍습인데, 굉장히 여성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EBS 영상 보고서 우리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의 전종 문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문화 상대주의 태도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책을 보면요. 문화 상대주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를 무조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화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전종 문화 같은 건 사실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그 여성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인류가 어느 사회에서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켜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바로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정의와 같이 인류 사회에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까지도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이게 정말 극단적이라는 뜻인데 어떤 문화건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정의롭지 않은 것도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고 우리의 인권을 막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까지 다 인정하자라는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예요. 문화 상대주의는 올바른 문화 태도이지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까지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가 아니죠. 자, 그러한 예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자료 2번에 봅시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죠? 파키스탄 여성 1096명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친족한테, 가족들한테 살해당했다고 여기서 밝혔네요. 이 중에 170명은 미성년자였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를 사귀거나 간통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자기 가족을, 자기 딸을 죽여버리는,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런 일이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자신의 딸이나 가족을 죽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살인에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서도 안 되겠고요. 이러한 명예살인 문화는 우리가 인정해선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까지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하자는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딱 수능 기출문제 하나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4번 표는 문화 이해 태도. 오늘 배운 문화 이해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A에서 C를 질문, 가에서 다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라고 써져 있고요. 문제 끝에 3점짜리라고 나와 있죠. 우리 사회탐구, 사탐은 2점과 3점짜리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점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 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 태도 ABC와 질문 가나다가 있고요. 그 사이에 예, 아니요가 막 쓰여져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A에서 C를 어떤 문화 이해 태도다라고 구분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표를 보고 태도 ABC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를 하나씩 읽고 그때 각각의 태도가 무엇인지 내가 추측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이걸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에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A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가에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간다면 답변이 예가 되겠죠. 예라고 쓰여 있죠. 가라는 질문의 태도 A는 예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복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이제 여러분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A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가에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래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얘라는 답변이 맞는데 나머지 B, C에 문화 사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B, C 두 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 답변들이 맞는가를 봐야 돼요.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은 A밖에 없죠. 자문화 중심주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변이 가 밑에 보면 A에는 얘가 있지만 B, C에는 아니요, 아니요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 기억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가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얘라는 답변은 맞아요. 하지만 B, C가 지금 문화 사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아니요가 되어야지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 틀린 보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면은 동영상 강의이니까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2번, 3번 다시 듣고요. 또 정지를 시켜놓고 혼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문제를 먼저 읽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도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이 기억 보기의 포인트는 방금 말했지만 A의 답변 얘만 우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B, C에 들어가는 이 답변들 있죠. 가라는 질문 밑에 있는 예, 아니요 이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살펴보는 게 이 기억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B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사대주의라면 그러면 당연히 A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다에는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다에 타 문화를 추종한다 그러면은 다른 문화가 좋아, 저게 훌륭해, 저거에 따라가자, 이게 바로 추종이죠. 자, 다에 이 질문이 들어갔다면 얘라고 답변한 A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니은 보기에는 C가 문화 사대주의고 이대로라면 A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죠. 자,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가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문화의 태도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도 X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풀고 문제 풀 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두 개가 틀렸으니까 옳은 것 디귿 리을 5번이다 라고 골라야겠지만 사실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말 맞는 보기인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가가 문화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면 자, 가의 문화 선생님이 이거 보면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문화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라는 질문 자체가 문화 절대주의냐 문화 상대주의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가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우열을 가릴 수 있어. 더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이 있어. 얘라고 답변한 A, B가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야겠죠. A, B에 각각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B 두 개가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리라는 거고요. 아니요, 문화는 우열을 평가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한 C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C는 문화 상대주의, 나머지 두 개가 A, B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추측을 하고 우리가 다음 글을 이어서 읽어보면 나에는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각각의 수많은 사회들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르다는 것을 미개하다 혹은 열등하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자, 이런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죠. 나의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네, 맞아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요. 예 라고 대답하는 C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 A, B는 아니다. 그치. 각자 모두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우수한 것과 더 열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의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도 A, B, C의 답변이 다 맞는 답변이 돼요.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옳은 보기입니다. 리을, 나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여러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문화의 태도는 내 거가 소중한지를 모르고 다른 것만 되게 멋있다, 좋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건 왜 이래? 우리 이상해?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겠죠. 이런 문화의 태도는 바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예 라고 대답한 C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 라면 다가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 라면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리을 보기에서 나 질문으로 C가 문화 사대주의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A와 B는 문화 상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 둘 중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다의 질문으로 이 A, B를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다가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 이거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 라고 대답한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한 B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 보기는 다 이치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죠.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수능 기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웠나요? 이 정도 문제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면 정말 잘한 거고요.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화 이해 태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 형성평가 퀴즈 푸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하위 문화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